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7월 2일 오후 5시 22분입니다. 오늘 시도 때도 없이 상당히 이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실시간 스트림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의정부 지법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법정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통상적으로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이 구형하면 그 구형량보다 판사가 선고하는 양은 대부분이 거의 다 낮아요. 그런데 윤석열 장모의 경우에는 검찰이 3년을 구형하고 법원이 똑같이 3년을 선고했어요. 자, 이러니까 지금 연세도 70의 중반에 이르고 있고 더군다나 사위가 윤석열 총장 야권의 제1 주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고령이잖아요. 더군다나 과거에 선고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윤석열 총장만, 이 총장의 장모만 3년형 그대로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대법원에서, 이 법원에서 나오는 걸 보면 왜 김경수는 이 법정 구속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법정 구속하냐 이러니까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장모의 신분하고 김경수 신분이 달라서 김경수는 법정 구속을 안 하고 대법원 재판까지 가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그래서 지금 구속했다는 겁니까? 법정 구속?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 장모 이 사건과 관련된 손경식 변호인이 이거는 정치적 사건이다. 발단사부터 최광욱,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시작됐잖아요. 황희석 그 다음에 최광욱 누굽니까? 본인들은 기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와대를 지킨 사람이 최광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가족 장모 사건 다시 고발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성윤이가 기소 조치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이거는 정치인들이 개입된 정치적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리도 잘못 적용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바탕한 증거도 잘못 지금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법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특징적인 상징어가 뭡니까?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서만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해야 된다. 강력한 법치주의. 이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재판 이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발표 안 하고요. 본인이 아니고 손경식 대변인 측에서 이 법률팀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누구나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원칙론으로 나온 것이죠. 이게 바로 윤석열 총장의 맷집이 아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를 사퇴하라 이런 지금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총장이 자리에서 떠나고 나니까 드디어 결국 실형을 선고받는 거나 그 사이에 총장이 어떤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에 따른 형태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한쪽에서는 검찰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면서 야권 후보 제1의 자리를 지금 굳히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갖은 압박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에서 지금 민주당을 압도하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니까 청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박성민 이런 사람들을 청년 비상으로 발탁해갖고 역풍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맞상대하는 청년을 발탁하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사고 나갖고 김기표 사고 났죠. 그 다음에 김한규 정무비서관도 지금 사고 났죠. 거기도 농지 투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서도 이준석 돌풍을 압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속보로 뜬 내용을 보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긴급한 뉴스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을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여동생. 자, 여동생은요, 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재명의 형과 관련된 의료 정보를 누설했다 이겁니다. 뭐냐면, 이 여동생이 말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합니다. 이 여동생이. 그런데 이 여동생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인 이재선 2017년도에 사망했죠. 이 이재선 씨를 치료했어요. 그때 알게 된 의료 정보를 이준석 대표에게 누설해서 의료법 위반을 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고발이 들어가서 그리고 경찰에서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 사건도 말이죠. 이미
이준석 대표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 친여 단체, 여러분들 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아주 잘 아시잖아요. 이 단체가 지난 23일 날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의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그리고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준석 대표의 병역법 위반 사건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역법, 이런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 서울청 반부패 범죄수사대에서 말이죠. 지난 23일인데 오늘이 7월 2일이잖아요. 불과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거를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건이 말이죠. 굉장히 기민하게 한쪽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제압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준석 돌풍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수사권까지 휘둘르고 있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수사권의 남용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 중도층 이상에 있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러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이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최소한도 법률적인 면을 빼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여권의 무모한 수사권 남용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현재 그런 저는 주장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일부 보도에서는 출마선언 3일 만에 휘청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윤석열 총장 그동안의 내공으로 볼 때 이걸 가지고 뭐 흔들릴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여론몰이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특이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내부가 한쪽으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가능한 조기에 입당을 시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8월 이후에 적기에 입당을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투트랙 전법을 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지금 문화일보와의 통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투트랙 전략. 현재 밝힌 내용을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돌아오면 접촉하겠다. 그리고 이미 SBS 라디오를 통해서도요, 이 권영세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과는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야당과 함께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윤 총장과는 달리 최재형 감사원장은 당의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조기 입당을 추진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지금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이미 윤석열 총장은 밀당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윤 총장과 달리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의 얘기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 총장보다도 더 빨리 입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윤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지만은 최재형 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그 파괴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입당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윤 전 총장에 비해서 최재형 전 원장의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윤 총장의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8월 이후에 입당 시점을 조율해 나갈 그런 방침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권영세 의원은 이 문화일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당을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본인한테도 우리 당에도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독촉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당헌 당규 규정대로 하더라도 9월 중순까지는 여유가 있고 9월 말 10월 초까지 들어오기만 하면 경선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리한 입당 추진 과정에서 양측 신경전이 고조되면 오히려 야권 대선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권영세 의원이요, 독촉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대목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이 출마를 선언하기가 무섭게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유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윤 총장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경찰, 검찰 총동원해서
지금 가족들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의도 조성사자 그 팀에서 조국 사모펀드를 수사했던 검사까지도 지금 새롭게 투입을 해가지고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심지어 이 주가 조작 의혹이요, 그동안에는 부인만 해당으로 해서 이 검찰에서 조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장모까지도 이 주가 조작 의혹에 추가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팀을 보강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 검찰의 수사 추이에 따라서 또 이 여권에서는 검언유착,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검언유착, 채널 A 사건, 그 다음에 KBS, MBC 이런 유착 보도 현상들,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만약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내용을 보면 슬슬 흘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디스 작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나 서두르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이 입당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있지만은, 이 여권의 수사 선상에서 지나치게 여론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여당이 노리는 대로 여론이 흘러갈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지금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일단 7월 이 중순까지는 출마 선언문도 쓰고 여러 가지를 숙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외적인 접촉은 줄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7월 중순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어제 오늘 이틀간 대검과 그리고 법무부 청사에서 대규모 검사 신고식을 하고 있어요. 전출입 신고식인데요. 어제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오늘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검사들 신고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200명 가까운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한 법무부와 검찰의 문화가 구태의연한 문화다, 이런 건 먼저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정유미 광주 고검검사가 검찰 내무망에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느라고 오늘 전주시구는 못 간다. 제 인사를 받으실 분들의 만족감보다는 갑작스러운 이사로 생존 및 생활을 지키고자 저희 처절함이 더 크다. 그러니 여기서 전출 신고하겠다. 광주에서 다음 인사까지 잘 근무하겠다. 충성,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간만에 열리는 다수 밀집 행사일 테이니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잘 지키고 반갑다고 악수 같은 것은 삼가라. 그래서 방역에 신경 써달라. 행여라도 과천 및 서초 등에서 전국 각지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 뼈아픈 쓴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시키려다가 완화시키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급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범계만큼은, 김호수만큼은 꼭 신고를 받겠다.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검사의 난이 잠재적으로 잠복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인사 대규모, 사상 최대의 규모인데 그만큼 권력 실세 수사팀을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고 인사학살하고, 그리고 애완견 검사들을 전면에 포진시킨 검사 아니겠어요? 이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불만이 잠재하고 있어요. 터지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김호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검찰 인사에 한직은 없다. 모두가 영전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박범계는 참 좀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모두가 내 불찰이라고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 다독거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수 한번 더 하려고 이런 지금 난리판을 치고 있다. 그리고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이문정 대검의 감찰 담당관으로 있다가 법무부로 영전을 했어요. 이 이문정을 두고 김호수와 그리고 박범계가 서로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핑퐁 게임을 쳤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미 이 이문정 하면요, SNS에 그야말로 반 윤석열 라인에 섰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문정과 진해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호수도 검사 SNS는 정치적인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고, 박범계 장관도 이문정에게 공개 견도한 바 있어요. 지난 3월 달에 SNS 표현의 자유다, 그렇지만은 신중하라, 이렇게 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김호수, 박범계 간에 이런 골치 아픈 사람 누가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결국은 핑퐁 하다가 법무부가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김호수가 인사까지 다 마무리하고 조직 개편도 끝나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이 김호수가 과연 친정권 코드를 어느 정도나 낼 것이냐 이것이 관심사였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친정권 코드 이것은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여론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성원전 사건의 기소 문제, 그 다음에 김학의 사건에 대한 기소 문제를 두고 결국은 이 김호수가 배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백운규 장관 배임 혐의 싹 빼버렸잖아요. 수사심의 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이미 회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 차장이 그거를 결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김호수도 자기가 살려고 친정권 코드로 나가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노력은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비판적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결국 오늘 오전에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사의 표명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용을 했는데요. 이게 제2의 편차감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임자가 올 때까지 퇴직은 하지 말고 일을 해라. 이렇게 됐대요. 이런 놈의 인사가 있습니까? 이런 인사가 있어요? 이게 변창흠이도 장관 후임자가 있을 때까지 있어야 하고 한두 달 계속 근무시켰잖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방침이에요. 이러니까 비판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 시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 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에 퇴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자, 이건 뭐 어린애입니까? 어린애. 더군다나요, 이광철 비서관이 뭐라고 입장을 냈어요? 법률적 판단에 쓰든 상식적 판단에 쓰든 이번에 수안지검의 기소 매우 부당하다.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지가 말이죠. 뭐 엄청난 우리 국민들한테 배려를 하는 것처럼 본인이 없으면 청와대 민정실이 안 움직일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광철이에요. 물론 민정실 이 김진국 민정수석하고 총 4명이 있는데 거기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이제는 법무비서관 2명만 남아 있고요.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반부패 비서관 김미표, 이 둘이 나가면 둘밖에 없는데요. 둘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청와대에서 과거에 근무해봤어요. 없으면 날 새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두려워요, 지금 젊은 나이에. 저도 밤새워서 방송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강에. 그런데 2명이 있으면 그거 며칠간이나 된다고. 아니, 후임자를 빨리 임명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비서관 하나도 빨리 못 찾는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혜숙이의 인사 검증, 민정수석 김준국의 인사 검증 능력이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이번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김혜숙이 잘라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무리한 인사를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사람 하나를 제대로 뽑을지도 모르고 자신감도 없고 책임 있는 사람은 또 잘라내지 못하는. 그래서 문화일보 사설에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참모가 12명째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12명째. 아직도 규명해야 할 권력범죄가 또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설의 큰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로 무능하게 참모들을 12명씩이나 말하자면 기소 조치한 거예요.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대충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제가 이름을 호명해 드릴게요.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최강욱 전 공직비서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조국 사건하고 울산 선거 사건,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아직도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병헌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신미숙 전 균형비서관, 최이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이런 사람들도 전부 기소됐어요. 이러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누굽니까? 변호사 출신이고 민정수석도 했고 시민사회수석도 했고 비서실장도 거쳐서 청와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많은 역대 청와대 중에서요 가장 많은 범법자를 양산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지금 통계치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정권을 잘못 운영하고 있고 그야말로 임의대로 그야 밥맛에 맞는 대로 그야말로 이 좌충우돌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방금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출마장을 찾은 야당 의원들 25명이잖아요. 야당 의원들한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전화를 쭉 돌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잘 부탁한다. 식사 한번 꼭 하자. 이러한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이르면 이번 주말에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서 입당 여부 그리고 시기를 논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영세 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요. 이것은 동아일보와의 통화를 통해서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이달 중순 전에는 윤 총장과 만나볼 생각이다. 입당이 본인에게도 우리 당에도 좋다고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이르면 4일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문화일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8월 중에 적당한 시점에 입당을 추진하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가능한 빨리 입당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나오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지금 윤석열 총장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가 심해지고 장모와 그리고 처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강해짐에 따라서 입당을 서두르는 것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도 SBS 라디오를 통해서 입당이 늦어질수록 1초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장외에서 시간을 보내며 중도층에 대해 확장을 하는 것은 여의도 문법이고 국민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지지층을 다소 끌어안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입당할 거면 그때 흩어질 것 아니냐. 입당 시기를 늦추는 것과의 개연성은 떨어진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윤석열 총장 오늘 또 이 YS 기념관을 비밀리에 비공개리에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반민주 투쟁 YS에 이걸 좀 잘 배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검찰이 세게 밀어붙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산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금 현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위원장과의 접촉이 주말에 실현될 수 있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이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